지금 이놈들이 말이죠. 이 한미연합훈련 8월 달에 하게 되어 있는 정례 훈련을 미국의 동의도 받지 않고 김여정이가 8월 1일 날 뭔가 성명인가를 발표해가지고 남북이 뭐 지금 분위기가 잘 돌고 있는데 한미연합훈련을 할 것이냐 너희들이 이걸 하면은 뭐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남쪽에 있는 이 문재인이와 이 박지원이 이인영이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 그리고 민주당 안에 있는 그 프락치 같은 자들 일제히 지금 이 김여정의 명령을 하명에 복종하듯이 이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해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정말 통탄을 노릇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께서 최근에 이들이 하고 있는 장난에 관해서 중대한 경종을 울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다음에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죠. 우리 김용선 대표님. 그러니까 하다 내가 자네는 거 빠져 여기서. 그래서 저는 국회에 가서 국회 일해. 그래서 제가 그때 밀려서 팽당했습니다. 팽당했다고 해서 제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후임이 박지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국내의 정치 현안 다 제치고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로 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정권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뭐 누구를 뽑든 뭐든 부정선거를 하든 지금 국민의 그 의식이 서투른 부정선거다 폭동이 나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거기에 관계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꽤 있고 이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양심 선언하고 그건 못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북풍이에요. 북풍을 벌려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근사한 팡파르를 울리고 경우에 따라서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넘어가 여기에. 넘어가요. 와 이제 평화 다 왔구나. 김정은이 와서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4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아니 4년이 5년 전입니다. 저하고 황봉옥 의원하고 하나가 우리 셋이가 물론 민주당에서 조금 우리가 우파로 좀 밀리기도 했습니다만 노무현 시대였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나와서 연설을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NLL을 열고 NLL 아시죠? 북방 한계선 지은 거 열어가지고 평양 사람들이 와서 인천 앞바다에서도 어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는 취임식을 광화문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기가 광화문에서 하는데 북한 김정은을 초청해갖고 여기서 같이 평화 선언처럼 그래서 광화문에서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많기는 가능합니다. 그게 왜? 식장을 벌려놓고 그 사진에 민주노총하고 정교조가 꽉 차지가 있으면 꼼짝 못하잖아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정말 문재인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배를 다 무릅쓰고 박근혜 돕기 위해서 나선 겁니다. 그때도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태가 그로부터 몇 년 후에 현실화될 수가 있고 현실화되면 아까 제가 이미숙 논설위원 그거 풀었죠? 우리 3월 9일 날 이번에 선거는 우리 생애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선거다. 이 선거에서 진다면 소위 이 야당 세력, 보수 세력이 진다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서도 저쪽에서 정광훈 목사는 1000만 당원 모집한다고 해서 혼신의 정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한 거였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심각합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우선 여당 후보가 누가 되느니 마느니 야당에 누가 되느니 마느니 그거
하기 전에 시국의 중대함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방금 선언한 거 제가 다 듣고 아주 포맷가 재미있더라고요. 건전한 토론이 벌어져서 좋은 후보를 뽑기를 원하고, 그런데 행여나 국민의힘이 저쪽에 프레임에 말려가지고 어물어물해가지고 막판에 어떤 우리 야당 후보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냥 암초에 걸려가 꼼짝 못하게 될 경우에 제3의 대안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지난번에 안철수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오늘 현재로 봐서는 국민의힘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마침 협상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윤희라는 서울시당위원장이 뭐 아주 심한 소리하고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판은 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당으로서 안철수가 힘을 잡아가지고 나중에 제2당 국민의힘하고 단일화, 공동정부를 만드는 단일화.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먹는 소위 winner takes all, 그것이 아니고 다 갈라먹기, 공동으로 강요도 만들고 반반씩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투쟁을 하는데 힘을 모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 비판할 때도 너무 지나친 말 하지 말고, 너무 지나치다가 나중에 만나고 화합이 안 될 정도로 지나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천세만제 끌어가는 가장 슬기로운 선택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서, 이번에 바이든이 잘못하면 한미연합훈련 취소하고 보류한다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도 개인적으로 좀 아는 사람인데 사람이 유하고 해가지고 경험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것을 막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8.1을 통해서 뭘 통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지 않으면 니들은 이제 이것이 제2의 에치슨 선언 비슷하게 됩니다. 이거 연기한 다음에 북한은 이제 미국이 항복 포기했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막 쳐들어옵니다. 막 쳐들어옵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희대의 위기입니다. 위기라는 것 절대 과장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언론에 계신 분, 유튜브의 실력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도 한미연합훈련은 축소하거나 연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시국관을 정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간청하면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 마감하고, 내일은 여야의 당권 경쟁, 후보 경쟁, 그런 문제에 대한 현안 사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